말씀드릴 거는 제가 18번째 그저께 인도에 갔다 나왔는데요. 가보니까 38년째 사역봉사 하시는 문바이 한국교회 목사님 계시다고 만났었는데, 저는 이제 3년째니까 생활이 크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제가 어제 밤에 2시까지 자료 준비를 다시 끌어오치고 했는데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결론은 우리 한국 시장이 지금 앞으로 30년을 내다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보다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울 때 기회를 찾아내고 생존하는 전략들을 계속 펼쳐오는데, 앞으로 30년을 좀 바라봐야 될 시장이 또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영토가 인도가 아닐까. 그래서 나름 3년밖에 안 됐지만 밑바탕을 구축을 해놓고, 사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예정이 돼 있던 거로 이해를 하고 있다가 그저께 연락을 주셔서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거 무슨 뜻이 있구나 하고 오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저께 도착을 해서 한 3, 4일 정도는 시차가 3시간 반이기 때문에 3시간 반 시차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애매한 시간이고, 지금 인도 시간으로는 아침 8시 반입니다. 2주간 다녀온 이야기랑 그다음에 지난 3년간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혹시 여러분들 또 살아가시는 또 사업하시는데 조금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2020년에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한 3년 뒤에 인도 시장을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하이드로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소 연료, 안전 촉매제, 또 폭발 방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기술이 뛰어나도 때를 잘 만나요. 하이드로캠의 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3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AI 또는 애플 이런 회사를 아는 것만큼 유명해질 회사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랑 인도 시장을 같이 가자고 약속을 한 첫 번째 회사라서 안내를 드립니다. 작년 10월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도 그 어렵다는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사업을 한 20년 넘게 하면서 결국은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모를 해서 1조 이상 모으는 거가 대기업도 어려운데,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대 한 5조 원 가까이를 상장을 통해서 사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을 때 하이데라바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벵갈루루가 좀 더 남쪽이고, 우리로 치면은 한 김천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하이데라바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현대모비스 R&D 센터를 새롭게 개장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세계의 그 현대자동차 기술 관련된 R&D 센터를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겠다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우리나라에서 렉서스나 BMW처럼 인도 고객들한테는 최고 차량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상당히 시작인 것 같아요. 아마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10년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승용차 이런 것까지 독자 개발하고 인도에서만 판매량을 엄청 많이 경험하고 되어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현대 그러면 LG, 삼성 있잖아요. LG가 올해 연말 내년쯤에는 인도 시장에서 상장을 할 예정이고, 삼성 스타일 조금 더 지켜보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내년 정도에는 삼성이 인도 시장에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뉴스입니다. 이마트가드디어 푸네라는 도시가 있는데, 문바이라는 도시가 중서부 쪽에 인도의 경제 수도라고 하죠. 문바이고, 델리는 약간 중북부 쪽에 정치적인 수도인데, 그 경제적인 수도 문바이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데는 푸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IT랑 자동차 산업이 엄청 유명한데, 제가 가봤던 피터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를 20군데 회장님하고 이마트 1호점을 오픈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솔레어라는 고진영 선수 후원사가 솔레어라는 투자사인데, 또 주로 이제 건설 투자 이런 회사를 하는데, 솔레어가 인도
20년 전 인도에서 계셨던 그 피터 정이라는 분하고 이마트 1호점을 대신에 조건은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냥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빌려주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작지 않아요. 제 파트너 쪽하고 연결하면 일라이언스 그룹이나 타타그룹 쪽하고 본격적으로 수백 개 사업 오픈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쪽으로 해봤습니다. 저는 26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한번 10년 있었고 글로벌 기업들 아디다스, 티우비스트, 비행기파리가 지금 롤랑 가로스라는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롤랑 가로스를 많이 아실 텐데 3주 전에 결승전 끝났죠. 알카트라스가 지금 윈블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테니스의 롤랑 가로스를 이 비행기파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인도에서 세계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BAP 인디아라고 바이오 엑셀러레이티드 디그레이더블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 성분의 기술 세계 최고 회사입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결설력이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기술을 발견하면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인도 법인을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브리중이라는 회사는 제 인도 파트너 회사님 이름이 브리젠드랍니다. 제 이름이 윤지웅이고요. 그래서 파트너분의 이름의 첫 부분하고 제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합쳐서 지금 인도에 영어랑 한글이 같이 짬뽕된 브랜드가 등록이 최초로 브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DSK는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고요. 다니엘 프롬 코리아. 그래서 제 대리 파트너랑 유럽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YM 파트너스로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6가지 핵심 축을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전략을 짜드리고 또 사업 개발을 같이 해드리고 결국은 회사 가치를 올리자 그런 컨설팅 플랫폼을 만들고 2000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일단 오면서 만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파트너사들 대부분이 그랬죠. 매출도 줄고 컨설팅이 조금 연기해서 다음 코로나 회복되면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좀 쪼그라들게 됐었죠. 그게 지속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됐습니다. 조현 전 인도 대사님, 지금의 외교부 장관 후보로 되셨는데 이분 세미나를 듣게 되면서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시하고 있었던 세계 200개국 나라 중에 여행하고 싶은 나라 중 200번째로 생각했던 인도를 아예 무시하고 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까를 지금 고민을 했거든요. 무턱대고 그냥 가볼까? 이번에 현대모비스를 갔을 때는 처음으로 제가 삼성 출신이지만 현대 출신처럼 했습니다. 8군데 연락처를 받아서 수송을 했는데 김종근 센터장님 연락을 못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또 김종근 현대모비스 R&D 센터장님은 서울로 출장을 오셨더라고요. 엇갈려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대화를 시작을 하고 결국은 인도 책임자를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요. 이박 해봤어? 정지영 회장의 생각을 이제 따라서 해봤는데요. 인도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냥 해봤어라기보다는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한성 출신이니까 인도 시장에서 삼성 같은 회사는 어디지? 릴라이언스 그룹이구나. 릴라이언스 그룹에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조사를 해봤고 그 중에 파스 샤머라는 분이 한국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셨더라고요. 연락을 드려도 답을 주시겠구나. 근데 답이 오는데 한 4개월 걸렸습니다. 이메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당연히 전화도 했는데 안 바꿔주죠. 근데 한 번은 하이드로캠 자료를 보내드렸더니 저한테 전화를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머건스탠리나 여러 가지 글로벌 특가기관에서 인도 시장에 대한 자료를 많이 내서 공부를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제가 하는 팀 중에 하나는 계획 세우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1화는 뭘까, 3화는 뭘까, 27화는 뭘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다 보면 그 안에 엔저가 나오더라고요.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쉽진 않겠구나. 여태까지 성공 케이스가 너무 없구나. 다들 실패이구나. 왜 그랬을까? 결국은 사람이 문제고 제일 좋은 파트너를 빨리 만나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2년 반이 걸려서야 제일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됐습니다.
인도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도는 우리나라가 그 비자 없이 무비자로 출입할 수 있는 나라가 100개국이 넘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인도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자 신청을 하고 인도로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업 영역을 해야지. 지금도 저는 이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우물만 파는 게 인도는 안 통해요. 내가 만든 기술, 제품 이게 통할 거다라고 갔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대안이 좀 다양하게 준비돼야지 통할 수 있는 나라가 인도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에 이제 사업 부문도 소비재부터 인프라 관련, 자동차, 에너지, 문화산업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좀 짜놓고 또 인도에 갔을 때 제가 물어볼 게 아니라 한국에서 어떤 걸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일단은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혼자 할 수는 없죠. 제가 사무실에 저 혼자 있지만 사실은 100여 명의 한국 파트너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인도에서도 50명 넘게 저를 지원을 해주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출을 어쩌다가 파트너가 직접 하게 됐는데 저보고 직접 하면 어떠냐 그래서 3개월 전에는 또 배에 등록을 하게 됐고요. 또 가운데 있는 그 노란 테두리 같은 거는 BAT 인도 법인장 이제 임명장이라고 적힙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실 어젯밤에 새벽에 2시에 이제 인도랑 통화를 하면서 왜 주문을 안 하냐 제가 컴플레인을 했어요. 원래는 지난주까지 주문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까지 뭐 해주겠다. 그래서 다음 주로 제가 일정을 부탁드렸던 거는 원래는 6월 초로 생각을 했었는데 7월 이번 진짜 출장 갔다 오면서 감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내가 대박 소식은 아니더라도 얼마 정도의 성과를 거뒀으니 이걸 자랑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대화 주제로 다음 주에 그냥 내용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부르신 거는 야 까불 잡고 솔직하게 여태까지 했던 거 도움 될 만한 것만 좀 얘기를 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아실 텐데요. 하지만은 아실 거고요. 인도의 총리 이름은 혹시 아시나요? 전세기 14억 6천만 정도나 작년 초에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14억 5천만이었는데 6개월 안에서 1천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 나라의 세계에서 제일 큰 인구가 제일 큰 나라의 총리 이름은 아셔야 되잖아요. 혹시? 뭐? 네, 다 아시죠? 모디 총리입니다. 모디 총리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인도는 카스트 제도, 내일 계급이 특출나니까 되게 엄격해서 하층민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다 후드레는 말 있는데 이 모디 총리는 4개 카스트 제도 안에도 들지 않는 불감축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댁에 가시면 남편이 있고 와이프 있고 애 있고 강아지가 고양이 있죠. 이 4개의 계급이 있어요. 남편의 계급은 몇 번이죠? 불면 강아지가 이제 강아지 다음이잖아요. 인도에도 4개 계급이 있는데 소가 있고 가축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계층이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불 할 수 없다. 불가하다. 촉 만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기도 어려운 계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천민이 불가촉 천민 출신이야. 그러면 30년 넘게 정치를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계급제도 시스템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에서 모디 총리의 상징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계급이나 딱딱함 이런 거 훨씬 위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기회가 훨씬 많은 나라다라고 하는 상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세 번째 선임이 되셔서 11년째 총리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도는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되면 아마 평생 총리를 하실 텐데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인도 정치가 얼마나 건강하냐면 초선이 됐을 때 이분 지지율이 70% 넘었어요. 재선이 됐을 때는 60% 정도 됐어요. 이번에 삼선이 됐을 때는 과반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세계 정당하고 연합 정부를 해서 과반을 뽑고 총리직을 하시는데 인도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영국의 식민지로 200년이 있었지만 전쟁이 큰 전쟁이 인도 땅에서 일어나는 적이 없습니다. 인도 땅이 얼마나 크냐면 호주 대륙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호주는 85%가 사막이에요.
근데 인도는 100%가 다 사람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나라다. 인도에 대해서 조금은 저처럼 대부분 분야분들이 모르다가 이 장면 때문에 인도? 뭐 이런 얘기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기아844가 이제 세계 일주를 인도로 가면서 이제 엄청난 고생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또 기아844를 대상을 받게 만드는 되게 재밌는 기회였기도 하고요. 바라나시라는 이런 더러운 환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 있지만 세계에서 최초로 인도 남극에 우주선을 착륙시킨 세계 최초 우주 항공기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과의 이슈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이상으로 7일달 문제 허용합니다. 2008년에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뭄바이가 있는데요. 뭄바이가 이렇게 쭉 돌다 보면은 마음처럼 바다가 이만큼 들어오는 구역이 있어요. 되게 잔잔하고 거긴 주로 어부들이 고깃배를 대는 항구였고 주변에는 이제 되게 못 사는 슬럼가가 있었는데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어부 위장을 해서 거기에서 이 카즈 호텔까지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입니다. 그렇게 침입을 해서 테러를 일으킨 적이 있고요. 제가 지난번 출장을 다녀올 때 5월 7일날 이제 델리를 출발해서 서울 올 때 바로 그 시간에 파키스탄에서 드론 900개를 인도 26개 도시 타겟으로 보냈었습니다. 신문에서 보였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 이란하고 이슈가 있잖아요. 아이언돔이 깨졌어요. 근데 파키스탄에서 보낸 900개의 드론이 인도 땅에 한 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세계 최고라고 했는데 지금 인도의 아이언돔이 세계 최고인데 거꾸로 증명됐던 그런 사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와의 우리의 인연 아니면 에베네셀 얘기하신 연결고리는 20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한 5,000km 되죠. 근데 15,000주 국정을 쓴 분이 있어요. 이 5,000km를 사실 직선거리로 5,000km지 돌아가면 8,000km 되는 땅을 가갖고 여행기를 썼다. 그 시대에 우리 조상한테 배울 수 있는 거는 인내력인데 요즘 AI 시대에 너무 급하고 빠르게 진행되는데 인도에서 성공하려면 제가 성공한 건 아니지만 대단한 게 인내가 도달한다. 그래야 인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 관념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 초월 다르고 땅이 사실 30배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5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보통 뭐 15분 좀 크면 3시간 어느 한 대는 내일 가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게 그쪽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실 내일 제가 부산을 내려가는데요. 진달그룹이라고 그 철강 회사 중에 우리나라의 포스코처럼 큰 회사가 진달 철강인데 그거는 이제 진달 남의 형님이 하는 사업이고 또 동생분이 한국 파트너하고 사업을 하시는 게 있어서 이거는 미팅하고 나서 팔로우업은 부산에서 합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더니 긴급한 일이 생겨서 출장을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저처럼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 처음에는 힘들었겠어요. 왜 이거 짜증 거가 안 나지? 계속 당황해가지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저를 조금 다듬는 계기가 되고 3년간 어떻게 보면은 수련 아닌 수련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나 사업하고 인도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어요. 편견들을 빨리 걷어내고 그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지금 사업의 첫걸음입니다. 36개 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36개 영주였죠. 36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처럼 연합정부지만 미국 국가의 이름 특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인도는 36개 지역이 전부 다 달라요. 언어가 힌두어, 우리가 아는 힌두어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최소 공식으로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도어는 22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제주도에 어르신 만나면 대화 만들듯이 인도 사람들끼리도 통역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인도 정부가 영어를 공식 용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제가 3년을 다녔는데 예전에 중국에 출장을 가기 전에 1년간 중국어를 배우고 가서 중국어를 소개를 하고 그랬었지만 인도를 제가 3년째 가는데 인도말을 못해요. 나마스카르 정도만 하고 아차 정도만 하지 왜냐하면 영어를 봐야 됩니다. 그만큼 또 우리한테 편리한 겁니다. 인구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대 인구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중국보다도 1,000만 명 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인도 소개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고대 문명에 있어서 유럽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국보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인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오픈도 안 한 보물들이 너무 많아서 알려지지 않는 보물들이 많아서 앞으로 100년은 이 보물만 발굴해도 크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털면 털수록 먼지가 엄청 계속 나오는 나라가 일본 같습니다. 자료는 제가 나중에 공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10월달에 현대자동차 주식 상장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인도 주식시장이 세계 3, 4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홍콩을 불렀어요. 그래서 자본시장 중에 세계에서 3, 4번째 간다. 이미 3년 전까지는 인도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투자는 말고 기술을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돈은 많다 이제. 그래서 3년 전하고 지금 좀 상황이 달라.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도를 저희가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졌잖아요. 못 살고 인당민소득을 보면 베트남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관광 오는 인도 분들을 보면 되게 무시하죠. 가난한 나라에서. 근데 세계 3위 경제 국가로 가는 게 매후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사이즈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여행 올 정도, 기자받을 여행 올 정도면 인도에서 상위 5%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에 살 정도 분들이 여행을 온다는 게 보시면 이분들은 이미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들은 다 바르고 입고 신고 계세요. 또 우리나라에서 인도에 가서 성공하려면 이 상위 5% 타겟을 해야 돼요. 제가 조건 2가지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게 5년 이상은 지속될 수 있어요. 이 2가지 조건을 맞춘 기술 제품을 인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력을 보고 제가 인도 시장을 들어보기 시작했는데 기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너를 잘 찾아야 돼요. 잘 만나요. 안 그러면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사회면에 뉴스에 보면 범죄가 일어나는 사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데 그런 일이 세계에서 제일 많겠죠. 그런 걸 잘 피해서 기회를 잘 살리는 게 지금 인도에서 성공하는 방법인데 이 사진은 제가 되게 재밌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왼쪽 사진은 1982년도 삼성역이 아직 생기기 전에 삼성동 모습입니다. 그 왼쪽 사진에 제일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온 건물 이름이 뭐죠? 컨벤션 무역센터가 아직 골조 끝나고 이제 겉에 유리창 붙이기 시작할 때고요. 그 앞에 철조 골조 막 뾰족뾰족 나오는데 인터컨티넨탈 1982년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작년 10월에 제가 구자라트의 기프트 시티라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는 경제 계획 도시인데 경제 자유구역으로 이제 모디 총리의 구자라트 출신이에요. 저희 고향이 이제 투자하는데 경제 자유도시를 만드는데 제일 높은 우뚝 건물 주변으로 어때요? 1980년에 생긴 거 1982년도에 삼성동 땅값이 얼마예요? 지금 이렇게 가슴을 치시는 분들 그때 당시 현대 아파트 지금 180억 가는 아파트가 5,400만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인도가 앞으로 30년을 성장을 해가는데 투자할 시간을 말씀드린 것처럼 50여 명의 파트너들 그냥 명함교환하고 전화번호 아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 집에 가서 며칠 묵어도 언제든 원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파트너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도 핵심 파트너들이 8분 정도 계시고요. 제 왼쪽에 이분이 이제 밸런스 그룹의 신사업 담당 사장님 차장님이고요. 또 레전드가 베이중 그 조인트 벤처를 같이 만든 회장님입니다. 이 장소는 이 비젠드라 회장님의 사촌 동생이 모디 총리의 집권당에서 BJP 당의 대변인이 있는데 대변인이 회장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 대변인 공간에서 사업을 해서 있는데 델리에서 만난 GFK 같이 하는 사업하는 파트너 따님인데 이분은 우리나라로 치면 야구단 4개 갖고 계신 심회장인데 4개 리그를 또 운영을 하게 됐어요. 참고로 그 국가대표 인도 크리켓이라는 곳을 들어보셨나요? 야구랑 비슷한데 야구는
90도를 벗어나면 파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형 경기장을 뒀어요. 360도 다 공격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로힛 샤머라는 사람이 인도 크리켓 국가대표 주장입니다. 이 국가대표 주장을 하는 프로팀에 소속이 있고요. 이 사람 몸값이 LG 야구단 전체 선수 연봉보다 많습니다. 크리켓이라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인도 사람들이 거의 광기를 일으킬 정도로 열광하는 경기고 그 사업부는 엄청 큰데 어쨌든 그런 구단 4개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우리나라의 서울대처럼 이제 인도에도 인도 초대 1대 총리가 자와할랄 네हरू 총리인데요. 그래서 이름을 따서 JNU 자와할랄 네हरू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거기에 20년 전에 한국 학과가 생겼습니다. 한국 어과가 아니라 한국 학과. 3년 전에는 이 한국 학과 그 지원 학생이 이제 경쟁률이 어느 정도냐면 300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대학원 생까지 한 150명 정도 학생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 정치, 역사, 또 언어. 그래서 이 경장 교수님이 이상필 교수님인데 이분 제자들이 한국에서 한 15분 유학을 와 있어요. 석사과정을 서울대부터 해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과정에 석사 과정을 하고 계시고요. 주한 인도 대사 연구도 같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비젠드러 회장님은 한국에 오셨을 때 우프라는 신발 브랜드가 있거든요. 김남석 회장님 매장에 모시고 가서 직원 할인 받아서 사드렸는데 저랑 커플 신발 신고 만들고 계시고요. 영어 런던에 가서 직접 크리켓 대회 참관했을 때 모습입니다. 델리에 가면 제 집이 있어요. 제 소유는 아니고 제 집처럼 언제든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석비서관 계시는 공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대변인 공간 바로 없죠. 그 공간의 주인입니다. 실제 크리켓 경기에 이제 가서 거기 연예인들 뭐 팔로워가 보통 여기 나오는 2천만 명, 3천만 명. 올해 제 사업의 핵심 사업이 5가지. 그래서 BNP, 제가 대표로 있는 플라스틱 생분해 기술회사, 또 GRS는 천연 코팅, 천연 빈트인데 굉장히 성능이 좋고, 그다음에 흑경화자라고 해서 흙에다가 이 물질을 뿌리고 롤러를 문지르면 콘크리트처럼 돼요. 그래서 비용을 한 50% 이상 절감할 수 있죠. NC는 줄기세포 요즘에 되게 유명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마나카라는 의사인데 일본 의사고에 노벨상을 받은 분이 이제 고베 연구소 팀에서 개발한 기술을 인도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에어로 AG 오늘 이력평이 많으셨는데 지금 한참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40가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시간 좀 많이 내서 그렇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에서 쓰고 있다. 우리 현대에 납품하고 있다. 뭐 미국 FDA 승인 받았다. 한국 시가처에서 오케이 됐다. 다 필요 없어요. 인도에서는 정경 선생님을 말고 인도에서 해봤어. 그러니까 테스트를 처음 하시잖아요. 그래서 FDA 승인 받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인도에서는 우리 땅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봤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분석하시라. 그래서 대신에 FDA 자료 우리나라에서 승인받은 자료 이런 게 있으면 그쪽 연구기관 기관에 조금 기간이 준비를 해요.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다 없애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기대 차이가 있죠. 2달이면 주문이 올 줄 알았는데 GRS 같은 경우도 5개월을 걸렸어요. 44개 연구 과제를 테스트를 다 진행합니다. 한국에서 해보지도 않았던 테스트까지 섞어서 해보고 뭐 이래저래 엄청 다양한. 왜 그러냐면 중앙주권 지구 80년대 리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싱가포르에서 나왔을 때 목표에 호텔 하나 지려는데 설마 가지셔 병실 보겠어?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예전에 있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인도가 돼요. 의료를 받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시를 하면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쉬운 것 같은데 대신에 그러려면 테스트를 다 거쳐갖고 검증이 돼야 돼요. 왜냐면 해보셔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타격을 그러면 이 사람 아예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갭이 있다는 걸 해야 될 것 같고 NCU는 여자 선도분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미팅도 하고 울세라 그러니까 NCU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3년간 10개 지점에서 40개 지점까지 전자스랑 적응해서 어마어마한
크게 보고 있고 제 대립 같으면은 서울에 3년 전에 나왔을 때 사무실 가고 저기 주류 도매상하는 친구한테 돈 많이 줬습니다. 잘랐습니다. 왜냐면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자연에 도움이 되는지가 두 번째 조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재가 5년 이상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람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냐 또 자연에 도움이 되어야 하냐 기준을 갖고 연구 산업을 앞으로 30년 안에 인도에서 제 이름을 브리즘이라는 이름을 알리기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송강호 교수님 참석을 안 하셨는데 브리즘 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뭄바이에 갔는데 사실은 지금 뭄바이랑 인도가 전혀 옮깁니다. 근데 하늘이 어때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서 날씨 요정이라고 해요. 도쿄 약속에서 비가 오는 게 예정이 돼서 당연히 돌아오신다고 갔는데 해가 나온 거예요. 뭄바이 하늘에서도 비슷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연 너무 잘 나고요. 또 새들도 같이 운영하는 정도로 모양도 예쁘고 그래서 연이 높이 날 뿐만 아니라 브리즘 브랜드도 제 사업 야구사랑 같이 하시는 파트너분들이 같이 높이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